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불꽃축제와 관련된 걸 가져오셨는데요. 내일 2024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데 올해도 엄청난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열리는 불꽃축제에 100만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황금 연휴까지 겹치면서 여의도 주변은 물론 서울 시내 일부 주요 호텔 요금이 극성수기에 버금가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른바 특급 호텔들의 경우에 불꽃축제 시즌에 맞춰서 숙박에다가 저녁 식사 같은 부가 상품을 묶어서 특별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숙박료를 일반적인 10월 초 가격보다 30%에서 60% 정도 올렸습니다. 불꽃이 잘 보이는 이른바 명당 특급 호텔의 경우에는 1박에 비싸게는 최고 300만 원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축제가 임박하면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숙박 상품을 되파는 글들도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중고 시장 거래 가격도 호텔의 종류와 위치 또 고층 여부에 따라서 1박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매년 불꽃축제를 앞두고 바가지 숙소 요금이 좀 논란거리가 됐는데 서울시가 올해도 단속에 나선다고 했지만 어김없이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유료 좌석이 올해는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안표가 극성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 주최사인 한화그룹이 올해 처음으로 유료 좌석을 운영합니다. 유료 좌석을 운영하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요. 네. 한화 측은 예매권 판매 수익금 전액을 행사 안전관리와 인력 확충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료 좌석은 세금을 포함해서 16만 5천 원에 총 2,500개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2일 예매 시작과 동시에 표가 전부 매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표를 못 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웃돈을 주고 유료 좌석을 파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유료 좌석은 현재 한 장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을 늘리고 또 바가지 요금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료 좌석제를 도입했지만 이렇게 안표가 1.5배 이상 가격에 팔리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도 영업행위 점검에 나섰는데요. 부당한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다산 콜센터 120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안표 거래도 단속의 대상이 됐는데 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에 배추 보고 금추라고 하는데 이제 계란도 금란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매장에서는 계란 품귀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제로 계란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올해 8월 미국 내 계란 가격은 2023년 8월보다 28% 올랐는데요. 5년 전과 비교를 해봤더니 무려 83%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에서도 작게는 50%, 많게는 90%까지 계란 평균 소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계란을 주 재료로 쓰는 음식 가격도 뛰고 있는데요. 현재 각국의 요식 업체들은 오믈렛이나 샌드위치 같은 계란이 들어간 제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호주의 일부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계란이 들어간 아침 식사 메뉴 맥모닝 판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네, 이렇게 계란값이 오른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왜 이렇게 계란값이 오른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계란값 상승이 크게 두드러진 이유도 미국에서 2022년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크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최소 1억 마리의 닭이 폐사됐습니다. 이렇게 계란 출하량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또 사료 가격도 오르고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 계란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60% 정도 급등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올해 들어서 조금 더 계란 가격이 뛰었는데요. 계란 한 판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보면 어제 기준으로 7천 원이 넘습니다. 최근 3, 4년간 6천 원대 초중반 사이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1년 전만 해도 6,200원 수준이었는데 8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철 폭염 때문에 계란 가격이 오른 경향도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산란계 생산성이 저하된 건데요. 수입 달걀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란값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네. 게다가 계란 가격이 치솟으면 계란을 식재료로 쓰는 주요 재료로 쓰는 과자나 빵, 면 이런 각종 식료품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일반 가정뿐 아니라 계란을 많이 쓰는 자영업자분들의 한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식당 가면 서비스로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이런 거 주시곤 하셨는데 네. 이런 식당들이 앞으로 찾아보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소맥 시대인데 소주, 맥주가 요즘 인기가 별로 없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대학가 가을 축제 시즌인데요. 예전 같으면 이맘때 대학가 술집이나 편의점에 소주와 맥주가 불티나게 팔렸을 텐데 이젠 사정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네. 한 편의점이 대학교 인근 점포 40여 곳의 매출을 분석해봤더니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전체 주류 매출의 약 90% 정도를 차지했던 소주와 맥주의 비중이 올해는 70%도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도수가 높은 소주만 놓고 보면 변화가 더 크게 보이는데요. 전체 주류 매출에서 소주 비중이 2019년까지만 해도 24%가 넘었는데 올해는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11%포인트 줄어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네, 예전에는 대학가에서 소주도 넣고 맥주도 넣고 이른바 사발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문화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과음하는 경향 자체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소주 소비가 줄어든 이유 바로 이런 문화가 변화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버 큐어리스라는 신조어를 저희가 뉴스에서도 앞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지향한다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생활 양식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소버 큐리어스 문화가 많이 퍼지면서 술도 저알코올 혹은 무알코올이 뜨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편의점에서 저알코올이나 무알코올 주류를 찾는 소비자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 소비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의 비중이 2022년에는 70%가 안 됐는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요, 2014년에 80억 원이 조금 넘는 규모였는데 2021년에는 400억 원 넘게 5배 이상 커졌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금주, 절주 트렌드가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산업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소버 큐리어스 문화는 저희 경제 속속 코너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 최근에 그 독일의 유명한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에서도 네. 올해 처음으로 무알콜 맥주가 등장했다는 걸 보면 이런 절주 문화가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부모 찬스 21억 아파트인데 이건 편법 증여 얘기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조사를 벌인 내용인데요. 7주 동안 조사를 했는데 위법 의심 행위가 무려 500건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편법 증여나 대출 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300건이 넘었습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수수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지역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많았는데 특히 강남 3구인 강남, 송파, 서초구의 위법 의심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에 산 A씨의 사례입니다. 이른바 엄마 찬스로 14억 원을 어머니에게 빌렸고요. 여기에 증여받은 5억 5천만 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3억 5천만 원을 더해서 매입 비용을 전액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채무와 대출을 통해서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겁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해서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SNS에서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집값 담함의 아지트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그런 오픈 채팅방에서 유도한 정황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몇 평형은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아라.
얼마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의 단체로 우리 항의하자 이런 대화들이 다 담합 의심 사례들입니다. 예.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사안에 따라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서 연말까지 점검을 이어가고요.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라서 적발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실수요자와 또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수요를 엄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